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경제지표 소식일 것 같은데 이 소비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대로 좀 견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는데요. CNN 보도 내용입니다. Retail sales surged by 1.3% in October as consumers continue to spend despite inflation. 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강한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1%도 뛰어넘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고물가에도 지갑을 큰 폭으로 열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가 된 소매 판매는 핵심 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3개 소매 부문 중에서 9개 부문에서는 전달보다 지출이 늘어났는데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 주요소 매출액이 4.1%나 올랐고요. 식당과 자동차 부품 매출액도 1%를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과 스포츠 용품 등의 부문에서는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달 대비 0.9% 증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소비의 수요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즉 결론적으로 핵심만 짚어보자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강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 다만 여기서 모든 우려가 일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제품의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면서 소매 판매 수치도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온 것은 가격이 인상된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만간 소비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기 쪽에서는 4분기 매출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타겟이 3분기 실적과 함께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어려운 환경이 홀리데이 시즌에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4분기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았다기보다는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소비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경제 지표는 약간 세부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들여봐야 좀 실체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또 연은 총재들도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에만 무게를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ed daily sees rates rising at least another percentage point as pausing is off the table.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힘이 실리는 듯 했는데 이번에 데일리 총재는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에서 미국의 최종 금리가 4.75%에서 5.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금리 중단은 지금 당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고 토론의 일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중단하는 것이 지금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데일리 총재는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금리를 최소 1%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최종 금리를 5% 근방으로 예상을 했다면서 금리가 결국에는 4.75% 그리고 5.25%까지도 오르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3.75%에서 4%인데 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 추가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데일리 총재는 그 지점이 금리를 동결하기 전에 합리적인 착륙 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동결 부문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는 인상과 동결 전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착륙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착륙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1%에서 1.25%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 건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보이기도 했고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자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이번에 데일리 총재가 다시 한번 매파적인 스탠스를 밝히게 되면서 시장에도 다시 한번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런 톤에 따라서 또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땠나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것 같았는데 또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좀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나 전망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NVIDIA revenue falls 17%, but data center growth remains strong. 네, 전체적인 평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5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인 0.69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57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8%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38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37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게이밍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51% 급감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망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14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건데요. 이 엔비디아는 지난 8월 31일 미국 정부가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 데이터 센터용 A10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서 10월 분기에 중국에 수출하는 이 A100 매출 40억 달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곧 A100 반도체를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능을 제한한 A800을 중국 수출용으로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CFO는 이러한 수출 제한이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에 타격을 미쳤지만 매출 감소는 상당 부분 중국에 수출할 대체 제품으로 상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재빨리 거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재고 수준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58억 8천만 달러에서 61억 2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중간값이 60억 달러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60억 7천만 달러에 소폭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에서도 현재 반응이 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